이거 모르고 재활하면은 백날 재활해도 소용없어요. 재활해도 효과 없는 사람은 다 이거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은요, 승모근, 그 중에서도 하부 승모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어깨 재활이나 어깨 통증에서 승모근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하부 승모근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뭐 견갑에 대한 안정화, 뭐 자세 교정, 뭐 체형 개선에 중요한 근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하부 승모근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부 나오는 게 이 Y레이즈입니다. 이것도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Y레이즈보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원리를 설명드리고 요거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통 이 원리 얘기를 하면요, 굳이 이거 원리 알아야 되나요? 그냥 운동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만 알려주는 영상도 되게 많죠. 근데 딱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좋아졌어요? 저 그래서 좋아졌어요. 그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뭐냐면 그냥 운동해서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운동했을 때 내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못하는 이유는요, 똑같은 동작이라도 원리를 알고 하는 것과 그냥 따라만 하는 것은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따라만 했는데 좋아져요 하는 분들은요, 정확하게 근육을 썼다는 거고요. 근데 운동을 했는데도 나는 이거 해도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요, 그 움직임 자체가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오는 한 90%의 환자는요, 다 유튜브 보고 아니면 뭐 재활 PT 받고 재활 운동해도 효과가 없거나 더 나빠져서 저한테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소수는요, 동작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동작은 맞는데 그 동작에 쓰는 근육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근육을 제대로 못 쓰니까 동작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나쁜 겁니다. 그러면은 이 Y레이즈나 아까 하부 승모근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하부 승모근을 못 써. 그러면은 Y레이즈를 하면은 자동으로 하부 승모근이 뾰로롱 작동이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Y레이즈를 하는데 하부 승모근의 느낌이 오는 사람은 애초에 하부 승모근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게 고장이 난 사람들은 이 Y레이즈라는 동작에서 하부 승모근을 못 써요. 못 써서 어깨가 망가졌다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Y레이즈를 시키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어깨가 안 좋은 분들 중에서 Y레이즈를 시켰는데 하부 승모근 자극 느낀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가지고 뭐 하부 승모근 운동 5가지 이런 거 백날 해봐. 어깨랑 상부 승모근으로 다 셉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Y레이즈를 하고 싶다면, 물론 오늘 Y레이즈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Y레이즈 동작에서 하부 승모근이 작동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Y레이즈라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재활에서 잘못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그 근육이 작동되는지는 확인 안 해. 그냥 동작만 합니다. 그냥. 고관절 운동 전부 마찬가지예요. 전거근 운동도 전거근이 작동되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느낌도 모르고. 근데 이 Y레이즈라는 것은요, 움직임이죠. 동작. 그리고 하부 승모근은 근육이죠. 그러면은 이 움직임하고 근육에 대한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Y레이즈뿐만 아니라 모든 재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활의 대원칙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모르고 재활하면은 백날 재활해도 소용없어요. 재활해도 효과 없는 사람은 다 이거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상부 승모근을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날개뼈가 움직이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으쓱 되는 움직임이 있고요, 우리가 팔을 들었을 때 날개뼈가 회전되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다른 움직임이죠. 근데 이 두 움직임 모두 다 상부 승모근이 쓰입니다. 으쓱 할 때도 상부 승모근이 쓰이고요, 이렇게 상방회전 할 때도 끝에서 상부 승모근이 쓰입니다. 이거는 근육은 같지만 움직임이 다른 거죠.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슈러그라는 운동입니다. 이거는 으쓱 하는 운동인데 상부 승모근 운동이죠. 상부 승모근이 수축되니까. 근데 이 으쓱의 움직임을 하는 거지 이 회전의 움직임을 쓰진 않죠. 요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열심히 하면은 이게 좋아지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막 상부 승모근이 두꺼워져서 막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어깨가 왁 잘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죠. 왜? 이거랑 다르잖아.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그냥 상부 승모근 근육 키우는 운동입니다. 슈러그는. 근데 이게 어깨의 움직임, 아까 상방회전이죠. 어깨의 움직임이 좋아지는 운동은 아니에요. 별개입니다. 그냥 상부 승모근 커지면은 막 다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육만 커지면은 다 좋아질 거라 치면은요, 모든 최정상급 운동선수들은요, 보디빌더 같은 몸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보디빌더가
모든 스포츠를 섭렵해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 근육이 커지는 거랑 움직임이 좋아지는 거랑 별개입니다. 이거를 좀 핀트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어깨가 잘 안 올라가, 충돌이 생겨. 이 견갑이 잘 회전이 안 돼. 회전이 잘 안 되는데 회전할 때 상부 승모근이 쓰인다고 했어요. 좋아. 그러면은 나는 상부 승모근 운동을 해야지. 상부 승모근 운동이 뭐 있을까? 슈러그를 하면 상부 승모근 운동이 된대. 그럼 이걸 백날해. 그럼 이게 좋아지냐고? 아니지. 이거는 이 동작이라니까. 이거랑 다른 겁니다. 아예 별개입니다. 오히려 상방 회전을 못하는 사람이 보상작용으로 이걸 가기 때문에 어깨가 안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하면 더 마이너스예요. 움직임 더 고장납니다. 이해가시죠? 사실 상부 승모근은요, 이 팔 올라갈 때 회전의 움직임에서 하부 승모근 전거근과 같이 상부 승모근이 쓰이는 게 이 회전의 움직임에서의 상부 승모근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근육이 아니라 움직임에 사용되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움직임에 맞춰서 근육을 써야 되는데 그냥 막 근육만 쓰는 거야. 커지면 다 좋은 줄 알지. 외관상으로 좋아져도 움직임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자면은 정확한 움직임에서 정확한 근육을 써야 돼요. 중요한 게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근데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 움직임만 좋으면 장땡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움직임에서 근육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맞춰져야 됩니다. 다시 Y레이즈로 돌아와서 Y레이즈라는 동작을 하는 이유는요, 하부 승모근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부 승모근의 근육의 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사선으로 돼 있으니까 쭉 뻗으니까 이걸 Y레이즈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부 승모근으로 Y레이즈를 하는 것은요, 정확한 움직임에 정확한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근육 결대로만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Y 모양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뭐다? 움직임이 빠졌어요.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근육만 수축시키는 거라니까. 근데 뭐 이거를 뭐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하부 승모근을요, 움직임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체형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팔을 듭니다. 앞에서 들어요. 0도에서 90도까지 이렇게 들 때, 이때는 어때요? 어깨랑 뭐 전거근 앞쪽 근육 위주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위로 들어보세요. 이렇게 위로 들면은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위에서 넘길 때는요, 앞쪽 근육도 쓰이지만 뒤쪽 근육도 같이 들어와야 만세라는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만세 상태가 되면 이렇게 팔을 완전히 이렇게 들고 있어 보세요.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어깨만 힘 들어갑니까? 아니죠. 완전히 만세 상태는요, 등 근육까지 써요. 뒤에서 얘가 당겨줘야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깨만 써서 만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뒤를 써야 이렇게 계속 붙들 수 있단 말이에요. 팔이 이렇게 넘어갈 때 날개뼈도 같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요. 팔이 올라가니까 같이 가는 거죠. 이때 하부 승모근이 사용이 됩니다. 만세에서 딱 뒤로 잡을 때 하부 승모근이 뒤에서 당겨줘야 얘가 통째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팔을 위로 들면 들수록 날개뼈가 뒤로 뒤집어집니다. 돌아가요. 그리고 이때 하부 승모근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Y 만세, Y 레이즈가 아니라 그냥 만세예요. 어깨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냥 만세입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팔을 이렇게 써요? 그냥 만세입니다, 만세. Y-레이즈가 아니라 I-레이즈입니다. 실제로 I-레이즈 운동도 있어요. T-Y-I를 해가지고 순서대로 올라가서 I-레이즈 동작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은 I-레이즈 같은 경우는요, Y-레이즈의 다음 단계로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움직임 자체가 바로 만세가 나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부 승모근이 쓰이는 움직임은 뭐다? 팔을 만세할 때. 바꿔 말하면은 팔을 만세할 때 하부 승모근의 작동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팔을 만세할 때 하부 승모근을 쓰는 겁니다. 하부 승모근을 쓰면 자동으로 팔이 만세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재활의 대원칙이 뭐다? 필요한 움직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움직임을 항상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움직임에서 필요한 근육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냥 재활이 끝입니다. 이게 안 돼서 뭐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부 승모근을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깨 안 좋은 사람이 바로 하부 승모근을 쓰면 된다 이게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세죠. 만세도 안 돼. 뭐 90도에서 아파. 이러면 아예 하부 승모근을 쓸 상황도 아닌 거예요. 일단은 등이 펴져야 됩니다. 등이 펼 수 있어야 하부 승모근을 쓰지, 구부정하면은 아예 하부 승모근을 쓸 수가 없다. 두 번째, 날개뼈가 제자리. 일단 전거근으로 날개뼈가 딱 붙어 있어야 하부 승모근을 쓸 수가 있지, 날개뼈가 떠 있으면은 백날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부 승모근을 쓰는 단계는 요게 다 된 다음에 쓰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깨 재활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이에요. 일단 먼저 만세를 만들어 놓고 만세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때 하부 승모근을 쓰는 겁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부 승모근은 어깨 재활에서 후반부입니다. 두 번째, 이제 체형 관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체형은 보통 어깨 쪽에서 이런 라운드 숄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선은
등 척추, 흉추입니다. 흉추. 등에 기립근에 힘이 풀려요. 그러면 말려요. 가슴이 땡겨서 말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슴 이라고 라운드 숄더 됩니까? 그냥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척추가 말리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날개뼈가 말려요. 이 날개뼈가 말릴 때 하부 승모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 날개뼈가 말렸다고 했을 때 그냥 이제 앞으로 말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말리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옆에서 봤을 때 날개뼈가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이렇게 앞뒤로 기울어집니다. 흔히 골반이 앞뒤로 돌아가듯이 날개뼈도 앞뒤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여기서 앞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떠요. 아래쪽이 뜨는 형태가 되고 이게 제자리로 가면 얘가 뒤로 돌아가서 붙습니다. 그 상태에서 라운드 숄더가 되면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굽죠. 그러니까 목도 같이 접히는 건데 얘가 단순히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앞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얘가 잡히려면은 뒤로가 아니라 이렇게 잡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등 세우고 얘를 뒤로 안으로 뒤로 돌려서 딱 잡아야 어깨가 제자리입니다. 요게 정확한 날개뼈의 움직임 상태예요. 우리가 말하는 라운드 숄더의 어깨 상태는 요겁니다. 용어를 따지자면 얘는 견갑의 전방경사, 얘는 견갑의 후방경사라고 합니다.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후방경사를 만들어주는 게 하부 승모근이다. 그러면 아까 움직임에서 뭐야? 만세할 때 결국 견갑이 후방경사가 돼야 만세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하부 승모근이 쓰이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익상견갑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익상견갑은 이렇게 다 뜨는 거죠. 얘는 뭐예요? 전거근이 못 잡아주니까 뜨는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뜨냐면은 여기 전체가 다 떠요. 전거근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통째로 뜨겠죠? 그러니까 통째로 다 뜨는 거야. 근데 견갑이 라운드 숄더처럼 전방경사돼서 뜨는 상태는요, 하부 승모근의 문제이기 때문에 밑에서 못 잡아 당기죠. 그래서 여기 아래가 들립니다. 들리는 상태가 조금 달라요. 근데 안 좋은 사람은 두 개 다 안 좋은 사람도 많겠죠. 그럼 다 뜨는 거예요. 다 뜨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전거근이 못 잡아줘서 날개뼈가 튀어나오는 것과 하부 승모근이 못 잡아서 날개뼈가 튀어나오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하부 승모근이 쓰이는 움직임은 만세입니다. 이 만세라는 움직임에서 하부 승모근을 쓰게 만들면 끝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사실 엄청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움직임을 왜 하는지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몸을 망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제 조건은요, 일단은 180도까지 들 수 있어야 돼요. 만세가 돼야 하부 승모근을 쓸 수 있고 등이랑 날개뼈 제자리가 세팅이 돼야 요게 됩니다. 요거 잡는 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 다 올려드렸죠. 한 번 더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부 승모근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어떻게 쓰느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서도 보여드리고 뒤에서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제가 하부 승모근을 쓰기 위해서 등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준비 자세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문틀에 갑니다. 문틀에 가서 팔꿈치 다 펴세요. 만세합니다. 만세가 일단 돼야 되죠. 근데 저 만세할 때 찝혀요. 그럼 이거 못합니다. 팔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부 승모근을 쓰는 거예요. 일단은 팔꿈치 펴고 탁 얹습니다. 자, 엄지를 뒤로 하셔도 되고 손등을 뒤로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해보고 편한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등을 세워야 됩니다. 허리 꺾는 게 아니고 등을 완전히 세워야 돼요. 요 상태.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팔을 뒤로 보낼 건데 팔을 많이 보내려고 하지 말고 하부 승모근이 날개뼈 쪽에 있었죠. 날개뼈를 뒤로 보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안 가도 돼요. 한 요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요 상태에서 팔꿈치 펴고 다 펴야 됩니다. 팔꿈치 편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뒤로 넘겨요. 언제까지?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뒤로 빡 갔을 때 등 가운데 쪽입니다. 하부 승모근 제가 위치 한 번 더 표시해 드릴 건데 거기에 수축되는 느낌이 나야 돼요. 사실 이게 좀 애매하면은 뒤에서 하부 승모근을 누르고 체크를 하면은 훨씬 더 잘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해보면 느낌이 나요. 여기서는 힘 풀고 있는 거죠. 풀고 있다가 수축 꽉 느껴지면 그냥 다시 풀면 돼요. 휴식 꽉. 최대한 뒤로 보내세요. 느낌 올 때까지 최대한 뒤로 가는 겁니다. 요거 했을 때 어깨에 들어가면 안 돼요. 상부 승모근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등만 제대로 세워지면은 어깨나 상부 승모근으로 잘 안 셉니다. 여기서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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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이렇게. 이러면 하부 승모근 느낌 와요. 뒤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만세. 이번에 엄지 뒤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힘 풀고 있지 말고 등 완전히 세워서 뒤로 완전히 세운 다음에 여기서 뒤로 꽉. 꽉. 그냥 수축만 되면 됩니다.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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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깨가 좀 찝히거나 좀 어깨 쪽으로 힘이 자꾸 세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있어서 그래요. 팔꿈치 굽혀지고 약간 이렇게 있으면은 어깨만 씁니다. 어깨 쓰는 느낌이 아니라 쫙 다 펴서 고정시켜 놓고 그냥 그대로 뒤로 젖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등 가운데 쪽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꽉. 꽉.
한 가지 추가 팁은 가슴을 그냥 세우는 정도로 아니고 더 뒤로 젖혀도 됩니다. 더 뒤로 젖혀면은 더 잘 들어와요. 이렇게 꽉 했을 때 하부 승모근에 강한 수축감이 들어오면 됩니다. 굳이 저항 줄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10개에서 15개 정도, 이거는 하면은 뻐근한 느낌 납니다. 딱 그 하부 승모근만.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 이런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만세해 보는 거야. 만세를 해서 쭉 끝까지 이렇게 쭉 보냈을 때 하부 승모근이 수축이 되면은 날개뼈가 뒤로 더 잘 뒤집어지니까 팔도 만세가 더 훨씬 더 잘 나오겠죠. 이걸 못 쓰고 빼버리면은 어깨로 다 세는 겁니다. 움직임은 간단하죠? 이렇게 들어놓고 하부 승모근 수축 연습. 내가 하부 승모근을 잘 쓰는 상태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인위적인 포지션이 아니라 그냥 차렷한 포지션에서 쭉 끝까지 넘겼을 때 하부 승모근의 느낌이 와.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하부 승모근을 만세라는 움직임에서 잘 쓸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임은 간단하지만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훨씬 더 재활의 효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부 승모근에 대한 느낌을 잘 잡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하시면 조금 더 쉽고 효과적으로 하부 승모근을 제대로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